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였는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단독 취재 여왕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유튜브 너튜브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장윤선의 편의점은 물건이 어떻게 잘 팔립니까? 그러니까요. 취재 편의점 좀 잘 팔려야 되는데 요새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우리 배 소장님 좀 오셔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팔아주세요. 네. 제가 뭐 장안의 화제라는 건 소문이 났네요. 맞아요. 예, 장안의 화제. PD가 자제하라고 했는데 자제가 안 되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것도 네. 상당히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 김기현 대표가 일단 아침에 오늘 네. 오전에 해동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봉합이 됐을까 두 사람의 티격태격이. 자, 일단 오늘 해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대표가 없는 방에 무려 기자들이 10명이나 먼저 와 있네. 막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뇨한 위원장이 좀 늦게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분 정도만 그 공개를 하고 바로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비공개가 길다라는 거는 그렇죠. 뭔가 두 사람이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네,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고 42분간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한테 그 나중에 백브리핑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 활동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네, 그리고 영남 중진 불출마, 험지 출마 얘기됐습니까? 없었다. 예. 자, 용산 자꾸 끌어들이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뇨한 위원장은 반응 없었습니까? 특히 드릴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네. 쭉 내용이 보면 맹탕이다. 아니 이 정도라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텐데 그렇죠. 42분 42분간 이렇게 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 한 거냐. 기자들은 3층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볼멘 소리가 이제 정당 출입 기자들 안에서 나오는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은 어찌됐든 중진,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불출마론 뭐 이런 거를 계속 강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영남 중진들 그리고 또 소위 윤핵관 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측 간의 이제 실갱이가 굉장히 이제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해 보면 요새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당만 취재해서는 안 돼요. 혁신위를 반드시 취재를 해서 양쪽에 크로스 체크를 해서 어느 쪽이 어떤 분위기인지가 감지가 돼야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뇨한 위원장이 또 김무성 대표 등을 만났거든요. 이 자리에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말씀 기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내가 한 말씀 안 드릴 수는 없고 입을 열면 예민한 얘기가 나오는데 고민이 된다 이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정당 민주주의를 확보해야 된다.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지금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당이 분열이 되고 보수가 갈라지고 이게 다 잘못된 공천 때문이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공천 잘못해가지고 판판이 지고 이거를 매년 4년마다 반복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혁신위가 당에 권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상향식 공천에 초점을 맞춰서 양쪽을 다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가 사실은 뭐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꾸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그러면 부인은 용산이고 자식은 당 지도부인가? 이제 이런 의심을 기자들이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핵심은 상향식 공천 내년 총선 앞두고 양당 뭐 모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상향식 공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지난 국민의힘 의총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김기현 대표 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도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무조건 영남 중진
윤핵관 당신들부터 일단 희생과 헌신 결단을 하세요라고 밀어붙이고 있어서 네. 아니 여기 싹 다 치우고 누구를 채우려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소위 검핵관, 핵핵관 그리고 뭐 대통령실 출신들 이분들이 다 꽂히면 이걸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영남 중진들이 하고 있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데 어쨌든 전직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기엔 왜 지지율이 낮게 나오냐. 그게 고민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 뭐 좀 잘해보려다가 급한 마음에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였다. 이것은 지난 당대표 선거 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통령과 권력이 국민들에게 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당은 야당에게 져주는 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주변에서 그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원산악회 동원해서 4,200명 모임을 갖고 실제로 험지 출마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 등 소위 윤핵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그러면 인 위원장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사이는 좀 엇박자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좀 12월 중에는 다음 달까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참 그 점이 사실 오늘이 분수령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자리에서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는데 일단 당 핵심 관계자에게 취재를 해봤더니 지금 김기현 대표에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당 대표 자리를 보전하는 거. 여기서 물러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지금 뭐 비대위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대위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비대위원장이 누구다 아무개다 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존재론적 고민이 일단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출마하고 뭐 수도권 출마하고 뭐 험지 출마하고 다 떠나서 일단 자리 보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치권 주변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조만간 예, 아마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2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 측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질서 있는 쇄신. 그리고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군다나 당 대표의 처신은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거취에 대해서 자꾸 밀지 마라. 그러니까 뭐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취재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기현 대표 내가 계속 버티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출마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서울 출마할 거예요. 시간을 좀 주세요. 왜 이렇게 저를 밉니까?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1월 얘기가 나옵니다. 1월. 예, 1월에 불출마 선언을 하든 험지 출마 선언을 하든 그때 하겠다. 시간 좀 다오. 뭐 이런 거고요. 반대로 지금 누굽니까? 이뇨한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니 내가 지금 12월 24일이면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한 달이나 남았다. 그 사이에 뭐라도 누구라도 좀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이뇨한 혁신이가 와서 무슨 성과를 냈다. 영남 중진들 불출마도 시키고 말이야. 그리고 험지 출마도 시키고 이런 노력을 좀 평가받아야지. 아무것도 지금 오늘 벌써 4차 혁신안이 나왔는데 1차 혁신안만 도장 찍고 나머지 3개 싹 다 도장도 안 찍고 이러면 그럼 나는 뭐가 되냐.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42분간 설전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썩 화면상으로는 좋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표정이 밝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기자들이 이뇨한 위원장이 윤심 발언한 거 사과했습니까? 했더니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고요. 그 다음에 이뇨한 위원장과 오해 좀 풀리셨습니까? 답변 안 했습니다. 무응답. 그러니까 사실 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금 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내가 이만저만 하니 1월경에는 정리를 할 터이니 당신들 좀만 기다려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뇨한 위원장은 어떻게 됐든 말이라도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런 어음이라도 좀 발행을 해줘라. 요즘 유행어는 현찰 전에 어음이네요. 그렇죠. 현찰 전에 어음을 좀 발행해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양측 간에 일단 실랑이 속에서 결론 없이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위기의 김기현, 네. 폭풍 전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나오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비대위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대위설 아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더 관력 있는 사람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취재해 보시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 2주 후에 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약간 웃고 무시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차라리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비대위원장이 온다? 이거 얘기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것은 좀 불가능의 영역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법조 기자들 좀 물어봤습니다. 그 법조 기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랬더니 지금 뭐 예산국회하고 정신없는데 장관 그렇게 훅 못 나가요. 아마 간다 하더라도 12월 예산국회 마무리해야 가능할걸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안에 현직 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이동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포인트는 오늘 TV조선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요. 그리고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서 여권 고위 관계자 발로 확인을 해준 건데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 말이 맞나? 이렇게 고민이 좀 돼 보이긴 한데 관련해서 얘기가 확장됩니다. 인사 검증 범위가 법무, 기재, 국토, 보훈, 금융위원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원희룡, 추경호, 박민식 다 출마 예정자들입니다. 물론 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교체 쪽으로 가닥에 잡히는 분위기다라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청주 출마설 나돌고 있는 윤희근 청장 여기에 대해서도 세평을 현재 수집 중이라고 하니까 경찰청장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내각의 일원들이 상당히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곁들여서 오늘 한 보수 언론이 그 김한길 위원장과 그렇습니다. 가까운 이들이 자주 눈에 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김한길 역할론 이걸 또 제기를 하고 있고요. 부인할수록 점점 커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한길 역할론 이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뇨한 위원장과의 어떤 친분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기현 대표 면전에 대고 국민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제언은 저에게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난 뭐지?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네. 너무 속상해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통찰이라니 땡땡땡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여하튼 김한길 대표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 보수 언론에 응답한 김한길 위원장 쪽 관계자는 시기와 조건 등이 무르익으면 김 위원장도 나설 것이고 김한길 개도 함께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취재의 달인 여왕? 예, 김한길 보통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는데. 자제하겠습니다. 네. 예. 김한길 위원장하고 29년 동거동락해온 핵심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아직은 단서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 결정되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언론이 너무 확정적으로 써서 좀 고쳐달라 이런 수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너무 안 고쳐준다라고 하면서 네. 저한테 고충 토로를 좀 하기도 했고요. 저도 김한길 위원장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구구한 추측들이 많아서 일체 언론 접촉을 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아직은이라는 단서가 나오는 걸로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아직은요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 있다요. 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 비명계 이 원칙과 상식 네. 그룹이 어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상 비명계가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신당까지도
내색은 안 하지만 나중에라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다. 근데 여기다가 사실은 4+1인데요. 네 분이 하셨지만 원래 이상민 의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말씀해 주신 대로 김정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이 소위 이제 비명계 4인방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풍운동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무너진 원칙,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한 뎁스 더 들어가서 민주당 안에서 그럼 이분들의 상태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년 총선 앞두고 우리한테 공천 불이익 주지 마. 네. 만약에 우리한테 공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우리 동반 탈당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요구 잘 들어.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줘.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뜻을 받아서 이 4인방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친명은 반응을 할 것인가 궁금해서 핵심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센 발언이 나옵니다. 아니 이거 사실 우리 제발 탈당 좀 시켜줘라. 이런 요구 아니냐. 네. 어차피 민주당은 내년 공천에 룰 세팅 다 돼 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민주당은 국민 여론조사 O, 그다음에 당원 여론조사 O, 이래서 5대 5로 그 후보자를 결정을 합니다. 강성 당원들이 나서서 경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염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다들 부인은 하지만 단수 공천 은 아니겠지만 이런 비슷한 방식의 뭘 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명계는 단수공천 나오면 발끈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강선우 의원이 그 강서구에서 서울 강서구죠. 네, 그렇습니다. 금태섭 의원 전 의원과 맞붙었던 바로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신인인 강선우 후보에게 졌거든요. 이랬을 때 당원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례를 들어서 혹여 우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공천 과정에서의 불이익 이걸 좀 막아달라. 그래서 팬덤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당내에서도 아니 팬덤이 없는 정치가 더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정치에서 팬덤이 없을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존재감을 좀 드러내면서 탈당의 명분을 쌓고 나가려고 하는 분들 아니냐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극구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탈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 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에 동참할 내부 구성원 의원이 됐든 또는 뭐 당직자가 됐든 꽤 될까요? 아니면 그냥 미풍에 그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나요? 어떤가요? 제가 오늘 사실은 소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 소위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로 이제 몇 분 물어보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 원칙과 상식 측에서는 지금은 우리 넷이 출발하지만 이후에 이게 굉장히 늘어날 거다, 세력화가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참여할 거냐? 두 글자로 답합니다. 네버. 그리고 네버는 영어로 스펠링은 5개 아닌가요? 아니 한국말로 네버 이렇게 연락이 네버. 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내가 왜? 뭐 이렇게 나는 세웠잖아요. 아니지. 예, 뭐 이런 등등의 하하하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동참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만들어서 원칙과 상식으로 세력화를 해서 비명계가 막 엄청 큰 틀을 만들어서 동반 탈당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는데 어제 제가 민주당의 친명 지도부라고 통칭하는 그 원칙과 상식에 따르면요. 네. 친명 지도부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친명입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서 내년 총선 큰 판에 이제 전략을 핸들링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친명이에요?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친명이라고 하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주요 보직을 갖고 활동했던 뭐 전직 장관 뭐 등등이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친명보다는 친문이 더 많은 지도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럼 이분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경선에서 밀려서 본선에서 진출이 어렵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께 좀 얘기 좀 해줘라. 예?
그랬더니 안심하시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민주당 자체가 싫은 분들이 아니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고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나는 이재명하고는 도저히 같이 정치할 수 없다. 이런 분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일각은 이재명 대표가 손 좀 내밀어 주면 그 손 잡고 못 이기는 척하고 험지 출마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다. 근데 막상 손을 내밀 것 같지도 않고 내밀면 또 안 잡으면 어떡하지? 뭐 서로 간에 이런 감정 싸움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쭤볼게요. 상당히 이게 당 내에서는 친명 비명 갈등이 심상치가 않은데 그래도 네. 여론에 주는 영향이 이재명 대표가 이들을 불러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예. 좀 합시다 할 수 있을 텐데 예.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원하에서 뭐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 가운데 주요 인사들 네. 아무리 연락을 해도 만나주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예. 예, 아무리 얘기해도 만나지 않는 그룹이 있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골고루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어떤 분에게 어떤 미션을 맡겨서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제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는데 이재명 대표가 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걱정이 많다 이렇게 네. 예, 저희들에게 지혜를 좀 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질문도 장윤선 기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종천 의원이 원칙과 상식 그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명과 친문은 다를걸요. 친명, 친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친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을 하신 분들이 있고 이 큰 틀에서 보자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친노 라고 할 수 있겠죠. 친노는 뭐 이제 가족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큰 틀에서 그렇게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친명이라고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정치를 하는 분들인데 의외로 소수입니다. 예, 의외로 소수고 사실은 최근에 친명이 된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당에서 뭐 어떤 큰 역할을 맡거나 이런 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주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는 솔직히 말하면 친문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친명 지도부에도 친문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친문 사람들은 친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주류가 됐는데 여전히 비주류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비판을 하고요. 친명 쪽에서는 우리가 대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세력은 다 친문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르지 말고 같이 잘해서 내년 총선 이깁시다. 그러면 친문이 친명되고 친명이 친문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형님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아주 감정적으로 골이 깊은 분들은 그 선을 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체로 함께 하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이 돼보고 전반적으로 내년 총선에 대해서 심판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들하고 크게 척지는 무슨 수박 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요. 그런 방향만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네.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기도 한데 정작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네. 이해가 또 쉽지는 않기도 합니다. 자, 내년 총선 앞두고 총선에 이제 모든 정당들은 올인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200석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뭘 근거로 하는 거고 정작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 판세 냉정하게 어떻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탄희 의원이 처음 얘기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제 이탄희 의원이 200석 발언은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은 불가능한 거고 일종의 그 연합 전술, 연합 정치로 200석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200석을 하면 뭐 대통령 관련해서 뭐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많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했던 것 같은데 200석 이렇게 나오니까 와 민주당 또 오만하구나. 그 강서구청장 하나 이겼다고 말이야. 이 사람들 또 정신 못 차리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여론이 확 출렁였던 것이죠. 네.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취재를 해보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인유한 혁신위가 뜨고 매일 신문지면 일면을 인유한 위원장이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김포 서울시 편입 나왔죠. 공매도 금지 나왔죠. 막 이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이슈 선점 능력도 없고 역시 국민의힘이 잘 나가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쭉 돌이켜 보면 그게 아니네.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영남 중진 윤핵관 버티기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변화가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민주당은 살짝 편안한 마음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의심도 좀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여전히 정세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우세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잘하면 선거판에서 유리할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놈의 그 뭡니까 5만 이 프레임에 걸리면 그냥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다. 이제 이런 우려를 갖고 있어서 누구든지 다 입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네. 매일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냐. 이게 상당히 민주당 안에서는 고민인 것 같아요. 비호감을 호감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특히 과거에는 민주당이 젊은 정당, 혁신 정당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늙은 정당, 기득권 정당, 잘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정당 이런 이미지가 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은 뭐 이준석, 천하람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도전하는 이미지도 만들고 뭐 보수혁명 막 이런 가치를 내거니까 뭔가 새로워 보이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노후하고 무겁고 기득권 이미지가 강한 것을 바꿀 건지 발랄하고 명랑하고 뭐 기분 좋은 상상이 가능한 그런 정당, 퇴물들의 집합체 이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전략 단위에서 고민이 많다고 하고요. 조만간 개봉 박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년 총선은 네.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는 한석 게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한석이라도 많으면 승리하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 200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보다 다수당 한석을 더 차지하는 한석 게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200석이 아니라 한석이라도 이겨야 된다가 더 중요한 네. 민주당 내부에서의 또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우선 1분 정도밖에 못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도 중진들 불출마나 험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도 불출마나 험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탄핵도 정치적 명분을 세울 수는 있는데 뭐 검사 탄핵 이런 것 자체에 여론의 역풍도 있지 않겠냐.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한 10분짜리인데요.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40초로 압축해주시면 예, 40초로 압축을 하자면 근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치 환경에서 12월 뭐 탄핵 그다음에 특검 뭐 이런 쭉 줄줄이 예산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대저항의 시기를 만들어 보겠다. 12월 대저항이 온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러저러한 비판 여론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보수 여론 지지하는 보수 지지층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적으로는 문제 있다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에서도 투쟁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오늘 뭐 첫눈이 온다고 하는데요. 12월 매우 추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12월 강공 모드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